짱짱마입니다. 요리 레시피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요리는 되게 간단하고요. 실패가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손님을 초대해서 파티를 하거나 아니면은 친구나 동료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갈 때 준비를 해서 가져가는 핑거푸드 중에 한 가지인데요. 스위스나 유럽에서 굉장히 구하기 쉬운 재료들로만 실패 없이 만들 수 있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료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이거 같은 경우는 슈바인브라트워슈트라고요. 돼지 생고기 소세지인데요. 이게 이번 요리의 핵심입니다. 보통의 소세지는 이미 간이 다 되어 있잖아요. 다른 거를 따로 추가하지 않아도 정말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블레터타이크 페스츄리 생지인데요. 그러니까 요즘은 한국도 굉장히 페스츄리 생지를 많이 판다고 하더라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팔거든요. 항상 어딜 가나 블레터타이크 페스츄리 생지나 아니면은 그 일반 타르트용 있죠? 그 쿠헨타이크라고 해서 그 두 가지를 어느 마트에 가거나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딜 가나 이 사각형이나 원형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저는 오늘 여기 사각형의 블레터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제가 말씀드린 이 슈바인브라트워슈트랑 블레터타이크 같은 경우는 필수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산미가 있는 그런 토마토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토마토 페이스트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살짝 매콤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항상 넣거든요. 굵은 고춧가루 조금 준비했습니다. 만드는 법은 정말 굉장히 쉬워요. 먼저 볼을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아무 볼이나 상관없어요. 사온 이 생소세지 슈바인브라트워슈트를 보면은 항상 이렇게 보시면 막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 막을 벗겨줍니다. 이 막을 벗겨주고 이 안에 있는 생 소세지를 이 준비한 볼에 담아주세요. 하나 더 할게요. 생소세지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유통기한은 최대한 지켜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유통기한에 드시지 못했다. 보통 냉동실에 얼리시잖아요. 냉동실에 얼리실 경우에는 그 전날에 냉장실에 꺼내서 하루 해동해 주시고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넣어주시고 아까 준비했던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어줍니다. 보통 한 2큰술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콤한 맛을 위해서 고춧가루도 넣어주겠습니다. 매콤한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춧가루는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 대신에 뭐 파프리카 가루나 후추 같은 거, 후추는 간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 후추의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넣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커리 가루를 넣어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그냥 이렇게 조물조물 섞어주세요. 보통 스위스는 하우스 파티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우스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갈 때도 뭐 이렇게 아페로를 따로 준비를 해가거나 디저트를 준비를 해가거나 물론 그 초대해 주신 분께 여쭤보긴 하지만 많이들 준비를 해가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밖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물가도 워낙 비싸고 또 가족 단위로 만나고 이제 커플 단위로 만나고 이러는 게 보통이다 보니까 집에서 많이 만나요. 그냥 어차피 간이 다 되어 있으니까 굳이 소금간이나 후추간을 따로 더 해주실 필요 없고요. 저는 그 토마토 맛을 살리기 위해서 토마토 페이스트와 고춧가루 이 정도만 더 넣어줬어요. 그 소세지가 뭉쳐있지 않게 이렇게 골고루 토마토 페이스트랑 고춧가루가 섞이도록 적당히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벌써 한 60%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아까 사놓은 블레터타이크. 카메라가 안 보이구나. 이렇게 블레터타이크가 조금 붙었는데 이렇게 페스츄리 생지를 펴주세요. 자, 이제 페스츄리 생지를 다 피셨으면 아까 준비해 놓은 이 마리나드한 소세지 있죠? 이거를 이 위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스패츌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골고루 펴주세요. 너무 뭉치지 않게. 자, 이렇게 골고루 펴주시고요. 생각보다 양이 많이 적네요. 이게 소세지가 많이 많이 들어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 아마 보시게 될 텐데 이 정도를 펴주시고요. 이 상태로 말아줍니다. 약간 김밥 사듯이 있죠? 김밥이나 롤케이크처럼 말아줍니다. 김밥 말듯이 돌돌 말아줍니다. 말아주셨죠? 반으로 가를게요. 그러면 보통 지금 당장의 단면은 한 이런 느낌이에요. 이 상태로는 이제 작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준비한 블래터 타익을 이제 깔려있는 유산지로 덮으신 후에 이 상태로 냉장고에서 30분 정도 휴지시킬게요. 냉동실에 넣은 지 30분이 지났습니다. 제가 아까 냉장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냉동실이 맞고요. 시간을 좀 오래 두시는 분들은 냉장실에 넣으셔도 상관이 없긴 한데 딱 얼린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단단하게 해서 썰기 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려고 저는 냉동실에 한 30분 정도 넣어놓는 편이에요. 지금 오븐은 200도로 지금 예열을 해놓고 있고요. 에어프라이어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도 아마 200도 정도로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30분 전에 만들어 놓았던 그 소세지 롤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굉장히 간단해요. 보면은 조금 단단해졌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동그래졌죠?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절단면이 있어요. 절단면을 반대로 하시는 게 아마 쓰시기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약 한 1cm 정도 넓이로 썰어주세요.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나오죠. 나머지도 한 지름 1cm 정도로 썰어주시고요. 제가 냉동실에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좀 페스츄리가 단단해야 썰기가 편하거든요. 좀 시간적 여유 있으신 분들은 30분이 아니라 1시간 정도 넣으셔도 돼요. 그냥 모양도 어차피 페스츄리 같은 경우는 오븐에서 익으면서 어차피 부풀기 때문에 모양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입에 들어가면 다 맛은 똑같잖아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페스츄리 그 고유의 맛을 먹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썰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썬 것들은요 그냥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모양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오븐용 그 판에다가 조금 여유를 두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페스츄리가 부풀어 오를 거를 예상을 하셔서 너무 붙이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뭐 붙이셔서 한 덩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떼어 먹는 재미도 사실 있는데 그런 페스츄리 사이사이가 조금 덜 익고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좀 물렁물렁 물컹물컹한 그런 식감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떨어뜨려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도 그냥 쉽게 썰어줍니다. 단단하게 돼서 굉장히 썰기 편해요. 그러니까 뭐 김밥 썰듯이 1cm에서 1.5cm 정도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정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뭐 야매식인데 저는 사실 스위스에 와서 저희 시어머니한테 이거를 배웠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저한테 그냥 이 소세지를 넣어서 페스츄리에 넣어서 하면은 맛있다라고 정도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제가 워낙에 토마토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변형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한 판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로 구우셔도 되는데 페스츄리 같은 경우는 색깔이 좀 노릇노릇하면 더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란 노른자 아시죠? 계란 노른자로 계란 노른자 그 흰자랑 사실 섞어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여기다가 사이드에다가 발라줍니다. 쉽죠? 이렇게 사이드에도 이제 조금 발라주시고, 또 계란 노른자 하나 풀면은 딱 한 판이 나와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조금 남았죠? 만약에 좀 남았다 그럼 이렇게 사이드에도 발라주시면 되고, 200도 오븐이 예열이 되었으면은 중간 포지션에 15분 정도 구워주시면 되는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오븐마다 조금 이제 사양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보통 한 13분 정도 구워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익었나 노릇노릇하게 잘 익고 있나 확인을 해보시고, 그때부터 분수를 조금 늘리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200도에 15분 정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쁜 그릇에 담아볼게요. 200도에서 15분 구운 이 소세지 페스츄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보시면 계란 노른자가 들어가서 노릇노릇하니 아주 잘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세지가 거의 안 들어간 마지막 부분, 꼬다리 부분, 안에가 조금 페스츄리가 조금 덜 익긴 했는데, 저희 집 오븐이 사실 거의 40년이 다 돼가요. 4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잘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가끔씩 이제 그 온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오븐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샤브샤브 보시면 굉장히 잘 익었죠. 안쪽도 보시면 뜨거워. 입이 모락모락나게. 네, 아주 잘 익었습니다. 일단 그냥 한번 먹어보고요. 간도 딱 맞고 토마토 페이스트의 그 산미가 적절하게 들어가서 정말 맛있어요. 모두 다 완성이 되었고,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 한 번만 필터링한 맥주와 함께 맥주 안주 삼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들어가는 재료 같은 경우도 페스츄리 생지, 그리고 돼지고기 소세지, 토마토 페이스트, 고춧가루. 어차피 토마토 페이스트랑 고춧가루는 옵션이니까 꼭 안 넣어주셔도 되고요. 거기다가 계란 노른자 위에다 올려줄 계란 노른자만 있으면 되니까 정말 너무너무 쉽지만 있어 보이게 할 수 있는 그 실패 없는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소세지가 없으시면 간 돼지고기를 구입하셔서 거기다가 소금, 후추 간 하시고, 그 다음에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어주고 고춧가루를 넣고, 아니면은 좀 매콤한 맛이 나게 청양고추를 조금 송송 썰어서 넣어도 맛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해서 드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영상은 맛있는 맥주가 따시는 소리를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셔볼까요? 지금까지 호이쩌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